네, 마지막 순서죠. 이건 저번 때 했었던 거긴 하지만 네. 다시 한번 보강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유정희 씨 의원 무고죄 고발된 건이죠. 그렇죠? 네. 이 부분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정희 씨 의원 명예훼손건으로 1, 2심 패소했었고 그다음에 그 역으로 그랬기 때문에 정분선 씨가 이미 예고를 했었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상태고 유정희 씨 의원에게 그것에 대한 죄가를 묻겠다라고 했고 무고죄 말 그대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해서 무고하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를 했고요. 무고죄는 굉장히 센 형사적인 어떤 그런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라든지 어떤 법적인 것을 기만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명예훼손건으로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임민경 PD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봐서 유정희 씨 의원이 고소 1, 2심 때 사실상 패소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패소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다시 한번 좀 이따 강조를 드릴게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서 이제 최종 확정됐었죠. 그러자 정분선 씨가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13일경일까요? 잠깐만요. 맞죠? 10월 13일경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 취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고소인은 피고소인 유정희를 형법 제156조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 조땡땡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혐의로 각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입니다. 그래서 그 조땡땡이라고 되신 분은 유정희 씨의 최측근으로 이제 이야기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야기 된 분인데 번외편이니까 나중에 두시고요. 유정희 씨 의원한테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여전히 네. 답변 안 오고 있고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다 했지만 안 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제 문자로 주세요해서 문자 드렸고요. 카카오톡도 미리 드렸습니다. 네. 2심에 이어서 어떤 입장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정희 씨 의원이 2018년도 무려 4년 전 가까이 되죠. 네. 4년 가까이 되는 시기 때 12월경에 고소를 합니다. 정분선 씨한테. 네. 네. 명예훼손으로 하나 걸고 그다음에 문자로 해서 나를 공포감에 떨게끔 하고 또 불안감에 떨게끔 했다라고 하면서 정보통신법 관련된 위반으로 2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핵심 사항에 해당되는 명예훼손건이 1, 2심 모두 패소되고요. 검찰이 이제 대법원 항소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되죠. 2022년도 올해입니다. 7월 28일입니다. 꽤 긴 기간, 3년이 넘는 거의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이제 관련 내용으로 정분선 씨가 막 보내요.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당신께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라. 네. 네. 금품이 아닙니다. 노동 대가 달라라고 했고 일자리도 너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식의 이제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 건 중에서 불안감이랄지 공포 조성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37개 중에 7개.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예훼손건이 핵심이에요. 저 내용에서 격가지로 온 게 문자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정분선 씨가 1, 2심 판결 근거로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용 자체를 한번 요약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왜에 대한 궁금하잖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2018년 12월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자신 피고소인은 선거운동 및 당선 대가로 돈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라는 오해 항의를 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그리고 문자를 37번이나 보내서 무섭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명으로 무고죄 범행을 저질렀다. 네, 어떤 이야기냐면요. 말 그대로 유정희 씨 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당선 대가라든지 뭐 돈과 일자리 제공했다 약속을 그 정분선 씨한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허위 사실이다. 정분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했다라고 고소를 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 허위 사실이 아니네요. 사실일 가능성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야 나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정부선 씨가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오인할 만큼 충분하다라고 1심도 2심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적시죠. 근데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따로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아니다라는 판결도 2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가볼게요.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 죄명으로 무고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유정희 시의원이 네. 이 건으로 고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2021년도 11월 22일 지난해입니다. 1년 전이네요. 거의 1년 좀 더 전이네요. 관악구민 289명이 참석한 카카오톡 방 이런 곳에다가 이제 판결이 났을 거 아니에요. 1심 판결. 네. 1심 판결에서 100만 원 벌금에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있어요. 그건 전체 중에서 핵심적인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말한 게 아니라 뒤에 있었던 문자 보낸 건이에요. 그런데 말을 뭉뚱그려서 모든 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명예훼손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선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유정희 시의원을 고소한 겁니다. 이 두 건이 현재 핵심적 사항이에요. 네. 그거 부분을 관악FM에서도 기사로 실었는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카톡 내용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이제 유정희 시의원이 1심 선고되고 나서 다양한 단체 톡방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저 대신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지난 4년간 저를 괴롭혀온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벌금 100만 원으로 가해자 정땡땡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저희들 다 내용을 저희 PD들끼리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보면은 뭐냐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었다. 두 가지로 같이 합병해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것처럼 마치 이런 거죠. 사실과 아닌 듯, 긴 듯 이런 듯한 사이에 모호함을 이제 이용한 것이다라고 좀 주장할 만한 사항이죠. 판사가 벌금 100만 원을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벌금 100만 원을 했을 때 앞에 것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전반에 대해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명예훼손은 무죄입니다. 네, 정부선 씨한테 죄가 없다라는 거죠. 정보통신법 위반 근데 37건 중에 7건만 말 그대로 유정희 시의원한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대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 하니까 당연히 옆에 보시면 카톡에서 유정희 의원님 4년이라는 긴 시간 재판하시느라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 끝내는 진실이 승리했네요. 네.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보시면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유 의원님 그동안 노심초사 마음고생 많으셨다. 또 그 밑에도 유정희 의원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다. 이제 의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군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과연 어느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지를 좀 봐보시자는 거죠. 1, 2심에서는 그렇게 됐고 네, 더 다투어야 될 사항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저희들은 재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기로 했었죠. 한 분이 관악구에서 가장 큰 단체 톡방 중 하나입니다. 관악말마당 내에 올려진 글이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당시 공식 선거 운동원이셨다면 그럼 실제 일한 것에 대해 대가를 달라고 하신 게 납득이 되는데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를 도우시고 선거를 도운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를 도우시고 선거를 도운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확정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건 가정도 아니고 확정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한 게 맞다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였을까요? 아니죠.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잠깐만요. 아이고 워낙 자료가 많아서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을 했던 것처럼 노동의 대가였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금품이라는 단어도 위에서 썼어요. 실은 이제 뒤에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네.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들처럼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니고 좀 꽤나 된 곳에 올려진 그 카톡 내용입니다. 올해 이제 올려졌고요. 8월경이었나 7월경이었나 제가 정확한 날짜를 적어놨었는데 PPT 쓰면서 없어졌습니다. 시의원이 당선된 이후 불법으로 취업 알선해주고 금품을 줬어야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했어요. 금품 제공은 아닙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품 제공 부분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노동의 대가. 실제로 자원봉사였다? 아닙니다. 만일 자원봉사였다라면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되는 13일 곱하기 7일에 7만 원에서 91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91만 원을 지급했다는 소리는 선거운동원이죠. 그랬는데 이분이 예비선거운동 기간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한 대가도 준다고 했었는데 왜 안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일자리는 요구하지도 않는데 일자리를 먼저 주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 대한 것을 주는 것 자체가 무슨 취업 알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때 그런 법적인 거나 위법한 사항이나 이런 대화는 없었다라고 일단은 정부 자신은 주장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번외편으로 빼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해당 글을 올렸던 분의 입장을 여쭤봤어요. 네. 이 글을 올렸던 것은 그냥 기사를 보고서 입장을 말했던 거지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유정희 시의원이나 이분들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그냥 기사만 읽고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하고 어쨌든 그 외에 보면은 저 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게 있죠. 사실 패소라는 거 과한 것 아니냐. 그분이 올렸던 글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글쎄요. 주관적일지 아닐지는 객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 주관을 사실상 패소라고 했지만 팩트만 보자면요. 명예훼손은 패소가 맞습니다. 네, 1, 2소 때 고소한 건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면 어쨌든 범죄 아니냐. 범죄는 맞죠. 그렇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금품 제공 원하는 거 금품 제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노동 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예비 선거 운동 기간 때 노동을 한 것에 있었을 때 그냥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근데 네.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인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기획기사 저희가 1번, 2번 올려놨습니다. 이걸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정희 시의원 관련된 기획일 유정희 시의원이라고 관하게 표현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내용이 많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그 1심 부분 볼게요.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하고 보면 명예훼손은 무죄라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네. 그럼 1심 판결 일부 인용 봐볼게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금전은 지급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오해하기에 충분한 단어를 썼어요.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또 2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금전을 지급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를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서. 것이다라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충분히 수긍이 간다. 또 여기서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게 정말 잘못된 건지 한번 지역 주민분들도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 부분 볼까요? 네.
빠르게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없다. 네,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실적 시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냐라는 거 보는 거죠. 그것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심 선고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밑에 부분 세 줄 읽어주시겠어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 거죠. 볼게요. 그래서 피고인이 위 공소 사실 기재 발언을 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지역사회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 다른 사익적 동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발전이나 뭐가 있다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네. 따라서 형법 제130조에 의해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적 명예훼손 부분을 따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가 관악 FM에서 오늘 있었던 방송하고 지난주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문자 내용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해서 기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확인해 봐 주시고 진짜로 과한 건지 그리고 정말 자원봉사였는지 거짓말은 없었던 건지 유정희 시의원은 정말로 왜 2심 때도 그리고 지금에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